연금 400만 원인데도 불안합니다. 퇴직 교장 선생님의 충격적인 노후. 연금이 400만 원이나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요.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노후 걱정은 끝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퇴직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이 400만 원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생활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불안할까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생각보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의 크기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의 안정은 돈의 규모보다 구조와 준비 방식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 연금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왜 연금 400만 원도 불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이 많아도 불안한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에 얼마 있으면 충분할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명의 증가입니다. 둘째는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입니다. 셋째는 고정지출의 지속성입니다.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하면 70대 초반 정도까지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는 90세까지 사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했다면 30년 이상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지출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생활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연금이 얼마냐보다 이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례 1. 연금 400만 원, 그래도 불안한 퇴직 교장 선생님. 실제로 교육계에서 일하다 은퇴한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약 4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노후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가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들어갔습니다. 노후 자산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 문제까지 생기면서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예전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분은 이런 결론을 말했습니다. 연금이 많은 것보다 연금 외에 대비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례 2. 연금은 적지만 안정적인 은퇴 생활. 반대로 연금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해 보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 대출이 없고 자동차 할부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이 과하지 않아 기본 생활비가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소득 활동입니다. 남편은 주 3일 작은 일자리를 하고 있고 아내는 취미를 살려 공방 수업을 합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이 있는 것보다 계속 흐르는 돈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사례 3.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의 현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직장인은 50대 중반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그동안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78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6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자산으로만 생각했지 소득 구조를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연금, 임대소득, 소규모 일자리 등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출 구조. 빚이나 과도한 고정비는 노후 불안을 크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 노후 지출의 상당 부분은 의료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 준비가 아니라 생활 구조 준비다.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너무 늦게 고민합니다. 보통은 이런 순서입니다. 40대까지는 바쁘게 살다가 50대가 되면 은퇴가 보이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사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조금 일찍 준비하면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준비하면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재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다. 소비 습관, 저축 습관, 투자 습관, 건강관리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돈 이상의 것이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 400만 원인데도 불안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 모았다는 기준만으로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얼마가 들어오는가? 얼마가 나가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노후는 안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금 400만 원으로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으로도 편안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노후의 핵심은 돈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할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안을 느끼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 생활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 출퇴근도 없고 자녀 교육비도 끝났으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출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연구를 보면 전체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설계 분야에서는 흔히 은퇴 전 소득의 6,080% 정도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하다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쓰던 가정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최소 250만 320만 원 정도는 계속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비와 교통비는 줄어들지만 대신 여가비, 건강관리비,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개인의 의료비는 6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의료비 지출이 몇 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즉, 노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지출의 종류가 바뀐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실제보다 작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월급을 받았을 때 지금 조금 더 쓰고 나중에 모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40대에는 자녀 교육비가 생기고 50대에는 은퇴가 가까워집니다. 결국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국민연금 같은 강제적인 노후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면 준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수 리스크라는 새로운 문제. 최근 노후 준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래 사는 만큼 노후 자금이 더 오래 버텨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단순 계산만 해도 약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긴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재무 설계에서는 노후를 준비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지금 준비한 자금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 4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 하지만 노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돈만 이야기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노후 만족도는 의외의 요소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유명한 장기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좋은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만족도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였습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재산뿐 아니라 이런 질문도 함께합니다. 은퇴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삶 전체의 설계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 400만 원인데도 불안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노후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런 질문을 조금 일찍부터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